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타점이고요. 뭐 그 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 혼자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 혼자 신났어. 지 혼자 계속 가? 네. 가슴이 잘 아파요. 그런데 역시 미국은 키왕짱인 것 같아요. 네, 한국은 비빌기지만 미국은 간다. 이제 뭐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렇죠. 난 마유웨이 간다 시전하는 것 같아요. 주변 공들만 타격받는 거 아닌가? 아무튼. 자, 그래서 코스피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기관 매수세도 지금 가격이 좀 빠지면서 이제 동학개미 하시던 분들이 슬슬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하는 흐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들 못 그래서 참죠. 뭐 어느 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팔고 다른 메타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의견을 반대되는 또 내용들, 뭐 이제 내년에는 이제 3,400선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증권사가 콕 집은 야 이건 광고인가? 아무튼 광고인가 하면서 내년 코스피 밴드가 최대 3,400선까지 도달할 것이라면서 이제 경제 재개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면, 사실 경제가 좋아져서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주가랑 이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익보다도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실 중요한 거는 요즘엔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 이거 할 건데 얼마나 포부를 보여주는가가 더 중요하죠. 요즘에는 기업의 이익 증가에도 안 가더라고. 그 NC 소프트도 사실 뭐 만든 거 하나도 없는데 네네. NFT 한다라는 그 기대 심리 하나, 뭐 그죠? 하겠다라는 그 말 하나로 주가 올리는 거, 요즘 이게 메타입니다. 그래서 뭐 이익 증가로 이어져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다라는 건 요즘에 좀 안 맞죠. 왜냐하면 회사의 수익보다 주가가 전부 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월가에서 미국 빚 많은 나라부터 돈 뺄 것이다. 빚이 많으면. 그래서 한국 경제 내년에 심판대에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또 기사가 올라왔는데, 사실 한국 경제가 내년에 심판대에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네네. 만약에 미국에서 말하는 이제 빚 많은 나라 같은 경우 좀 신흥국이라든지 이제 조금 가난한 국가들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이랑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뭐 올해 기준금리 인상한 국가들 보면은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멕시코, 체코, 페루, 칠레, 아이슬란드, 콜롬비아. 근데 한국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국 가계부채 위험도 1위, GDP 대비 뭐 증가 속도가 1위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빚이 그렇게 국가 부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위에 일본도 있고, 야 그러면은 지금 국가 나라에 빚 많은 일본부터 작살내나? 아무튼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국가 빚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은데, 근데 또 이제 일본이나 다른 이런 국가들과 비교할 것도 아니죠. 얘들은 기축이잖아요. 그쵸. 기축국가고 우리는 기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얘네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빚 증가, 가계부채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너도 나도 다 죽는 거 아닌가? 뭐 경제가 99.8%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빚으로 인해서 회복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2030 표심 가리기에 뭐 이제 부동산 규제까지 대출 완화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대출 뭐 90%까지 해준다라고, 개나 소나 다 부동산 사고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공급을 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사고 싶은 집은 늘린 공급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 싶은 건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잖아. 좋은 아파트.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대출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경제 위기가 살짝만 오더라도 이거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원금 뭐 이자를 못 내게 되면은 폭락도 예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두려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금융자산 10억 이상 넘는 부자 40만 명인데, 이게 70%가 이제 어디 있느냐? 다 서울에 있죠. 주식 열풍으로 11% 급증했다라고 내가 나오는데, 제목은 이제 주식 열풍의 15% 급증인데,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뭐 금융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부동산 안에. 주식 열풍으로 11% 급증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초반과 지금과 코스피 지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떨어져 물론 뭐 특별한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그쪽 관련된 기업들 그런 주가들은 올랐지만 우량주들은 그렇게 뭐 죽을 쓰고 있는 서점이잖아요. 그렇죠. 나 다들 죽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들 기준이 10억이라고 잡았으면은 뭐 분명 10억 이상, 30억 이상인 사람들은 금융 쪽이 더 증가했지만 10억으로 기준을 잡으면은 일반 서민이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일단 서민인데 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근데 뭐 제목을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별로 소득을 한번 보시면은 가구 부채율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빚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또 그 빚 또한 뭐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부자들이 늘어났다. 그죠. 또 10억 이상 인구가 뭐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거의 30% 정도는 아마 빚을 위한 자산 증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소득 감소도 조금 많이 했네요. 뭐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부자들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소득의 주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부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부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뭐 이제 쓰는 소비들, 서민들의 삶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깔고 있어봤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 또한 갚아야 되거든요. 음흠. 그래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서민의 생활 수준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저도 생활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안 올라갔어요?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잖아요. 네. 저도 비트에 묶여 있어가지고 코인에 올려있죠. 나도 비트코인에 몰려 있어가지고 깔고 나도 앉았지. 자산은 늘어나는데 생활 수준은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습니다. 맞아요. 야, 이게 현실인가?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자산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뭐 주식 열풍은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깔고 있어서 자산이 늘어났지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죠. 거기에 부동산이 뭐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빚 또한 늘어나고 있는 타점이고, 사실 서민들 경제활동, 그 다음에 내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비트코인으로 대부분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쵸. 라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돈을 써야 뭐 내 삶이 나아지는데 또 돈 쓰는데 취미도 없고, 저는 차라리 돈 있으면은 뭐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더 사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을 제치고요. 이제 고액 체납제가 등장했습니다. 오, 누구예요? 누가 또 세금 안 냈어? 여기 보면은 이름이 이상해. 야, 이름이 뭐지? 하고 봤더니 체납 중인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전두환을 제치고 이제 새롭게 고액 상승 체납자가 누군지 봤더니 중국 친구가 이제 1등을 담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법인 상대의 시비권도 보시면 중국 애들 보니까 투자자문업을 업체하는, 그러니까 뭐 환치기 하는 이런 애들이겠죠. 중국 애들이 이제 법인과 개인 이 체납 1등을 이제 달성했습니다. 남의 나라 체납 1등이 외국인이라는 거는 조금 와, 남의 신기해서 나라 갖고 왔어요. 남의 나라 와서 이것저것 뿌리네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우리나라에서 고액 상승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뭐 어찌 보면 쟤네들이 뭐 남의 나라니까 그냥 막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화이팅 하시고요. 자, 한국은행 지급 결제 제재도 컨퍼런스 개최하고 CBDC 논의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이 한국 CBDC 발행 가능성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CBDC 이게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정부 말을 못 믿어요. 어제는 싫다, 오늘은 좋다. 어제도 얘기했죠. 아니, 얘네들 CBDC 발행 가능성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진짠가? 아, 이거 구라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지급 제재도 컨퍼런스 개최도 CBDC 논의까지 한국은행 킹왕짱? 뭐지? 이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투자자들은.